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이제 챔스랑 그 다음에 아챔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은 어제는 이제 어제 국내도 이제 메인은 또 들어왔어요. 가장 좋아 보였던 6071님 거는 구독 사실상 뭐 11개월 러베 감사합니다. 오버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걸 잡아먹자 해갖고 DB랑 뭐 갔는데, DB는 그냥 뭐 대학살했죠. 그냥 DB가 요새 존나 잘하긴 해요. 뭐 슈퍼 마인까지 해버렸고, 그래서 주말부터 해가지고 국내는 이제 메인들은 싸그리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축구가 정신이 나갔나, 물론 이제 제가 초이스를 잘못하는 그런 탓이 있겠죠. 그래갖고 좀 성적이 안 좋은데, 오늘은 맞추길 기도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요새 아다리가 안 맞노, 좀 자꾸 뭐 안 부러질 것 같은 인간들도 부러지고. 오늘 갈게요. 오늘도 뭐 쉽진 않아 보이긴 한데 0101님 그래도 레드벌룬 1개 가봐야 되지 감사합니다. 않겠습니까? 자, 첫 번째 아챔부터 할게요. 멜버른 시티 대 이제 부리람. 일단은 축구 분석 골라면 잘 맞는다고요? 그래요. 잘 골라가시면 뭐 도움이 되면 되죠. 근데 이제 뭐 멤버십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후원해서 이제 축구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제 것도 참가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좀 성적이 안 좋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뭐 안 좋은 날 있으면 또 좋은 날이 또 오겠죠. 그런 생각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멜버른 시티 대 이제 부리람인데, 일단 멜버 7, 그 다음에 고후 4, 부리람 3, 저장 프로 3. 잔여 경기는 이제 3경기죠. 뭐 이렇게 승점은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맞대결에서 멜버른 시티가 원정에서 2대0을 이겨줬죠. 근데 경기력은 뭐 멜버른 시티는 압도하진 않았다. 근데 이제 멜버른 시티도 이제 그거잖아요. 리그 시작하고 홈에서의 경기 뭐 승리 가져가면서 분위기도 좀 업시켰고, 근데 그래도 옛날에 이제 뭐 멜버른 시티, 짭시티만큼보다는 화력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. 근데 그래도 분위기도 돌리기도 했고, 반대로 부리람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도 지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, 또 호주 원정을 온다는 것도 그렇고,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지컬 차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요. 근데 이제 용병의 그 5명 그 측면이 있어서 좀 딸리는 부분이 좀 덜하긴 하지만은, 그래도 피지컬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나고, 옛날만큼의 고기소사님 확고하게 이제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멜버른 시티는 아니긴 한데, 그래도 뭐 멜버른 시티가 1차전에 보여준 경기를 생각하면 홈에서 뭐 승리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멜버른 시티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봐야죠. 뭐 오버는 뭐 굳이 안 말아도 되겠죠 뭐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후 대 광길대님 저장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프로. 일단 둘 다 승점이 필요하죠. 아까 내가 점수를 지우긴 했는데 둘 다 승점이 필요한 상태. 근데 맞대결에서 고우가 나는 그래도 비벼주진 않을까 했는데 2대0으로 졌죠. 뭐 경기 자체는 고우가 그래도 약 오세현인데, 그래도 이 아시아 쿼터란다. 용병 이제 5명 쓰는 게 진짜 크긴 한가 봐요. 저장 프로도 용병 5명 쓰고 자국 애들 6명 쓰니까 또 평타치는 하더라. 그리고 고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중요한 리그 경기가 있죠. 그 충도우토사님 일부러 이제 별풍선 갈 수 100개 있냐 없냐, 그 감사합니다. 플레이오프 의 경기들이 잡혀있기 때문에, 아예 플레이오프를 이제 나갈 수 있냐 없는, 그리고 얘네가 6위인데 7위랑 경기가 있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둘 다 중요하긴 해요. 뭐 이걸 또 포기할 순 없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완전 떨어질 그것도 아니고, 고우도 4점, 뭐 저장 프로도 3점, 브리람도 3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. 아무튼 감독이 머리가 아플 거다. 근데 반대로 저장 프로는 이제 사실상 리그가 이제 끝맺점이 다 됐고, 뭐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지난 경기도 결국에는 홈발도 있었긴 하지만 2대0으로 뭐 승리를 가져갔다는 부분도 뭐 이 경기에서 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저 경기는 생각 외로 고우가 경기 보면 알겠지만은 골 결정력이 좀 많이 취약해요. 취약해. 용병을 좀 많이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좀 취약한 그런 부분도 있고, 결정적인 부분에서도 어제도, 물론 이제 어제 인천 경기 보면은 뭐 자살골에다가 뭐 뭐야, 용병이 그래도 뭐 피지컬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큰 것 같아요. 결국 아챔은 용병 잘하는 팀들이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, 여기는 저장 프로 프렌 쪽 볼게요. 그 다음 기준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보겠습니다. 골은 뭐 그렇게 둘 다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좀. 라이언 시티 대 전북인데,
여기 방콕 9점, 전북 6점, 라이언 3점, 키치 빵점인데 전북 입장에서도 1위 수성하려면 이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고 지난 경기 맞대결 했을 때 홈이었지만은 뭐 롯데 돌려도 3대0 뭐 라이언시티가 거의 별로 못하는 팀 아닙니까? 뭐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얘네가 여기가 뭐 태국도 아니기도 하고 뭐 무난한 경기를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전북이 이제 그 FA컵 결승전에서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지금 멘탈이 좀 흔들린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중에 이제 경기들도 전북이 좀 더 소화했던 그런 부분도 있죠. 컵 경기가 연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좀 깎였긴 한데 네 그때도 롯데 돌리고 뭐 그 정도 승리를 가져갔고 오늘 원정 경기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겨줘야겠죠. 그리고 지난 이제 컵 경기 때 결승전에 나왔던 친구들 뭐 빼고 벤치에 있던 애 생각하면은 뭐 구자령 최철순 조금 나이가 드신 수비드 라인들이 있긴 하고 부평광우님 보아탱에다가 별풍선 100개 문선민, 감사합니다. 이동준, 뭐 박재용 이런 애들이 교체로 있었죠. 근데 요새 보면은 솔직히 문선민이 뭐 측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도 있고 좀 양악 같은 거를 좀 잘하는 그런 친구기도 하고 뭐 그런 애들이 좀 뛰쳐 나온다고 해도 라이언 시티는 잡을만 하지 않나. 급적인 부분이 차이가 난다 생각해요. 여기는 전북승 보고 다음 마엔승까지 보고 그 다음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도록 할게요. 부평강호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방콕 대 키치. 전북 배당은 왜 이렇게 높냐고요? 대구는 1.09였다고요? 대구? 대구가 왜 나와 갑자기? 뭐 옛날에 그 붙었을 때요? 뭐 먼 가고에 붙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. 그 작년이었나? 그 경기 말하는 거예요. 뭐, 뭐 모르죠 뭐. 이 그래도 원정이 뭐 그래도 원정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포항 경기 했냐고요? 아니요 이제 하려고요. 뭐 그거까지는 할 수 없어요. 근데 홈에서 배당 1.1배 받았는데 홈에서 전북 1.1배 받았잖아. 원정 감가 1.2 줘야 되는 거 아이가? 1.2는 줘야 되는 거 아이가? 홈에서 1.11 받았는데 원정 가면 그러면은 그 정도 받아야겠죠?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용병을 5명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때는 이제 용병을 이제 뭐 다 싸그리 못 썼던 그때 부분 한정적이니까 국내파로 더 쓴다. 그러면 한국 국내파가 더 나을까요? 싱가포르의 국내파가 더 나을까요? 그런 느낌이지 않나? 뭐 몰라요.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다 알아?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콕 대 키치 할게요. 방콕 이게 같은 조끼리 그냥 한 거예요. 방콕은 이제 서브 용병이 뭐 즈라디 퇴장으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주전 미드필더 뭐 태국의 국대 미드필더인 푸앙찬 뭐 결장이죠. 얘 백업이 얘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둘이 못 나오니까 한 자리가 좀 아쉽긴 하겠네요. 맞대결에서는 2대1로 방콕이 승리를 가졌죠. 근데 생각보다 뭐 방콕이 밀어붙이는 경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. 왜냐면 방콕이 그래도 전북 상대로 잡았잖아요. 근데 뭐 전북을 가도리 패고 한 거 그런까지는 아닌데 또 좀 뭐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힘든 경기를 했네요. 그리고 오늘은 홈으로 돌아오는 스케줄 그래도 뭐 원정 경기력보단 낫겠죠. 키치 입장에서는 지금 빵점이라 가지고 반드시 승점을 쌓아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. 그런 부분에서도 뭐 좀 더 뭐 방콕도 지금 승점 자체가 1위 아닙니까? 유리하게 또 갈 수 있는 그 부분 느긋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이제 경기대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방콕을 보는 게 맞겠죠. 이 자리가 좀 아쉽긴 한데 결국에는 뭐 이런 이 아침 중요한 경기에서 에이스 한 명들이 빠지는 것 자체가 좀 타격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방콕이 이기겠죠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롱리노가님 볼게요. 아까도 별풍선 100개 말했지만은 키치는 감사합니다.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좀 따야지 희망이 있죠. 안 따면은 사실상 희망이 없죠.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나온다 오버. 그 다음이 다섯 번째 이제 포항대 우라 할게요. 여기 포항 9, 우라와 4, 우한 4, 하노이 빵 요 경기인데 요 경기 일단은 라인업을 좀 보고 싶었는데 라인업이 아직 안 떴죠. 왜냐면은 이 경기 좀 고민을 했어요. 고민을 한 이유 일단은 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해외 배당을 한번 슥 봤는데 이 포항 쪽으로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. 쭉쭉쭉쭉 빠지더라고. 뭐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. 그럼 이제 해외 이제 버거 형들과 이제 뭐 친구들은 포항 쪽을 많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. 심지어 지금은 봤을 때 국내 배당보다 해외 배당이 더 작아요. 0.01 정도. 해외는 2.17이거든요. 국내는
2.18이죠. 그래서 포항 찍으실 분은 빨리 지금 찍는 게 낫고. 778님 별풍선 100개 근데 이제 요 감사합니다. 경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그거죠. 첫 번째가 지난 경기 아직도 그 잊혀지지가 않네. 우라가 홈에서 했고 포항이 이제 원정에서 했을 때. 근데 포항이 부상자들이 많았다. 근데 이제 우라가 뭐 그 뒤에 이제 경기들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컵 경기를 소화해서 그런가 좀 로테를 좀 많이 돌렸죠. 그래서 뭐지? 로테 많이 돌려도 뭐 깝치는 건가? 요코마리 골 나는 거 아닌가? 인천처럼. 그리고 포항은 한정적이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이제 그 선수층을 에어로저님 내보냈죠. 별풍선 500개 그래가지고 라인업 감사합니다. 봤을 때도 오라가 좀 많이 돌렸는데 이거 해갖고 아무리 홈이지만은 그리고 그때 당시 포항이 아마 역배였죠. 그래서 프렌 찍으면은 또 하지 않을 건데 이겨버렸죠.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조금 다르죠. 왜냐면은 포항이 주중에 컵 경기 2경기를 소화하고 물론 이제 전북과의 경기에서 10년 만인가 우승을 했다. 분위기 좋다. 뭐 파티도 하고 뭐 난리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분위기도 좋긴 한데 그래도 포항이 계속적으로 지금 한정적인 스쿼드 내에서 경기를 임하고 있고 오늘도 또 오늘은 근데 뭐 그때보다도 좀 더 빼줄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연달아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포항이 그래도 지금 1위를 달리면서 승점 9점을 쌓아놨기 때문에 기동이 형도 사람이라면은 좀 빡세니까 몇몇 로테 돌려줄 수 있다 그런 부분. 근데 우라와도 마찬가지긴 해요. 컵 경기인데 우승 실패했죠. 이 인간들은. 얘네는 우승했고 얘네는 우승 실패. 후쿠오카 경기에서 패배했고 우라와도 그리고 다음 리그 경기가 뭐 고베와 경기죠. 1위 싸움을 달리고 있는 고베. 우라와도 지금 순위가 지금 3위인가? 얘네가 4위인가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그 유지를 해야지 뒤에 이제 아챔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도 뭐 복잡한 상황. 그래서 얘네도 오늘도 뭐 좀 로테 돌려줄 수도 있긴 해요. 그러면 이제 포항도 좀 돌려준다 댕댕댕이님 별풍선 생각하면은 좀 500개 비슷하게 또 흘러갈 수도 감사합니다. 있고. 그래서 라인업을 좀 보고 싶었는데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볼 수가 없고.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분명히 저는 이거 포항이 뭐 다 이제 조건적인 부분이 뭐 홈이라는 부분 분위기도 됐다는 부분 하는데 경기도 좀 더 뛰고 그 경기 내에서도 계속 주전을 돌렸다는 거 오늘은 조금 이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라와 입장에서는 사실상 오늘 경기 뭐 지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얘네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죠. 그래서 그래도 좀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뭐 해외 배당은 포항 쪽으로 존나 빠지고 있는 건 사실 하긴 한데 근데 저는 그래도 우라 풀쪽 볼게요. 그래도 우라 풀쪽 또 계속 이어진 그 경기가 분명히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. 이게 우라와 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라와 풀쪽 보고 근데 그래도 쫄린다. 우라와 그때 하는 꼬라지 보면 오늘도 뭐 좀 로테 돌리고 하면은 포항도 로테 날리면 그래도 더 기동이 형이 더 믿지 않나 하면은 그냥 언더를 찍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언더. 솔직히 오라도 뭐 공수 밸런스 팀에서 뭐 수비 쪽 있고 포항도 기동이 형이 밸런스가 확실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골이 구구로쿨님 많이 나올 것 같진 별풍선 100개 않다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언더 볼게. 오히려 뭐 로테 돌리면은 더욱더 좀 더 언더가 떨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. 근데 로테까지 뭐 100%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겠어. 이거 보고 갈 수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못 보는 거지 뭐. 떴나? 근데 뭐 이미 저는 그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뭐 바로 떨어졌네요. 방금 말했는데 포항 2.06로 떨어졌네요. 아까 푸드 해외보다 물결표 F님 좀 더 별풍선 이제 100개 0.01 감사합니다. 낮았는데 이 귀신같이 이 배트맨이 이제 이 토사장 더 주기 싫다 바로 깎아버리네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하노이 대 우한인데 요 경기 중국 클래스를 보여준 경기긴 해요. 지난 맞대결 전반 5분 만에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노이 개쩔쩔쩔쩔 매면서 겨우 이제 골 넣고 그 뒤에 이제 마인 하나 싶었는데 한 골 처먹히고 이제 2대1로 1점차 승리. 아마 마인 가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건데 그래서 뭐 이겼죠. 그리고 오늘은 뭐 물론 이제 퇴장당한 친구의 여파가 있죠. 뭐 앞선에 이제 주포 공격수 용병 그것도 심지어 용병 친구가 빠지긴 해요. 팀 내 뭐 득점 1위기도 하고 그 부분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님 별풍선 100개 또 감사합니다. 한 명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쩔쩔 매는 거 보면은 물론 기회 찬스들은 많았어요. 근데 골을 못 넣었을 뿐이지. 근데 이 중국 애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. 뭐 용병 아니면은 솔직히 진짜 깔아주는 형식 이건 진짜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아니면 결정력이 좀 쓰레기잖아요. 그런 거 하면 좀 답답한 그런 딱딱한 부모님 경기도 구독 뭐 6개월 보여줄 수도 감사합니다. 있기도 하고 근데
그래도 그 부분 요소는 크다고 생각해요. 팀 내 득점 1위인 그것도 국내 자원도 아니고 용병이 빠진 이 베트남 팀. 아무리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중국 팀들이 해체되고 나서 그래도 뭐 거기 이제 에이스 친구들 수혈을 해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뭐 우한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배당도 원정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적당히 찍어볼 만하고.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볼게요. 만약에 11대 11로 싸웠으면은 우한이 뭐 엄청나게 골을 좀 엄청나게 넣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들고, 물론 하노이 입장에서는 빵점이라 가지고 승점을 뭐 따야겠다. 근데 그런 건 있죠. 얘네가 빵점이라고 해서 초반부터 달려들 필요 없어요. 왜냐, 얘네들한테 필요한 거는 결국엔 뭐예요? 한 골만 있으면 승점 3점 따는데 뭐. 그래서 뒤에 갖고 안 된다 싶으면 뒤에부터 플랜이 바뀌어서 막 달려들 수는 있긴 하겠죠. 소용기는 언더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챔스 할게요. 나폴리 대 오니온. 나폴리 뭐 여전히 오시멘이 결장이고, 오니온도 여전히 뭐 두키, 유라노비치 결장. 수비 쪽에 뭐 일단은 나폴리 오시멘이 빠지긴 했지만, 제가 저번 경기도 이제 주말에 말하면서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라스파도리 뭐 말했잖아요. 라스파도리가 오시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, 골 잘 받고 있다, 뭐 계속 받고 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물론 오시멘급은 안 되긴 하지만은 잘 메꿔줄 수 있다는 거. 우니온 베를린 뭐 말이 필요 없죠. 그냥 뭐 사람이 아닌데 뭐 어쩌겠노. 그리고 이 피셔 감독이 제일 잘하는 거는 역습 상황, 수비해갖고 역습 가는 건데 수비가 안 되는데 뭐 어쩌노. 얼추절추 해갖고 유벤이 있던 보누치 그 데리고 와갖고 뭐 계속 수비 세고 있는데 늙어 빠져갖고 잘 못하기도 하고. 그리고 뭐 나폴리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뭐 밀리지 않았죠. 그냥 여전히 피셔 감독의 그 선수비 역습 축구는 계속 되는 부분, 점유율은 내지만은 또 공격은 뭐 한다, 골은 아니 골이란데 이제 슈팅은 가져간다. 근데 앞에서 못 넣어주는데 뭐 어쩌노. 그리고 5경기째 지금 무득 아이가 인간이가 이거. 그리고 우니온은 사실상 요 경기 이제 승점 못 따면은 게임 끝이에요. 물론 이제 3위가 되면은 유로파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, 그 뒤에 있는 팀들 상대로 뭐 브라가랑 그 누구랑 하노, 브라가랑 뭐죠? 아무튼 그 팀이랑 해갖고 뭐 유로파 가는 그 큰 그림을 또 그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뭐 이거 뭐 찍을 수가 없잖아요. 우니온 뭐 프렌이고 나발이고 2.5 프렌도 아니고 1.5 1.0 프렌이면 못 찍는다. 그 경기는 나폴리 승 볼게요. 홈과 원정이 바뀌기도 하고. 그 다음에 마인슨까지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마인슨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. 그냥 나폴리 혼자 골 넣을 것 같아요. 우니온은 뭐 노인간. 노인간. 5경기째 무득하는 것도 힘들어.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경기 할게요. 소시에다드 대 이제 벤피카. 소시는 티어니, 파체코 결장이고, 벤피카는 코쿠, 그 다음에 네레스, 바 결장. 지난 맞대결과 달라진 점은 결국에는 뭐 벤피카는 주전 수비수인 바가 못 나온다는 거. 여기저는 소시 7점, 인테르 7점, 잘츠 3점, 벤피카 빵점이죠. 벤피카 근데 승점 1점도 못 달 거라는 생각을 좀 못했는데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긴 한데, 그래도 뭐 반등을 하려면 이 경기 뭔가 보여주긴 해요. 근데 세상 묵해도 좀 희망이 좀 없긴 하죠. 위에 올라가는 거는 유로파는 뭐 잘츠랑 뭐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, 근데 벤피카가 저번 이제 챔스 때였죠. 저번 때도 그렇고, 그다음에 이 같은 조의 그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그렇고, 인테르가 공격 상황은 인테르란다. 벤피카가 이제 공격 상황이 존나 짙은 팀이잖아요. 근데 얘네도 수비가 밸런스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오히려 역습 쳐맞고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냥 잘 뚫기 못하니까 더 급급해갖고 라인 끌어올리고 하다 보면은 빈 공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팀들한테 좀 약한 것 같아요. 계속 보니까. 근데 소시도 마찬가지죠. 인테르랑 비교했을 때 색적인 부분이 엄청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, 뭐 지난 이제 원정 경기에서도 소시가 5위 있는 경기를 또 펼쳐가면서 승리를 가져갔고. 근데 공격을 잘하는 팀들이 점유율을 뺏긴다. 그러면은 지들이 원하는 플랜대로 잘 안 가져요. 그러면서 경기력은 뭐 별로 안 좋아지고. 이 경기는 또 소시가 뭐 극강팀 아닙니까? 홈 극강이기도 하고, 벤피카 상대로 그래도 또 한번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. 그래도 오버. 어차피 벤피카도 뭐 골은 박아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, 그러보다는 더 급급할 수도 있고. 미넨데 이제 갈라타사라인데
뭐 미네는 이제 더리우트 결정이고, 그 다음에 뭐 게레이로 미정이긴 한데 뭐 필요 없고, 갈라타는 뭐 주전 키퍼인 모스렐라 뭐 미정이죠. 지난 경기에 나왔고, 미넨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. 뭐 미넨은 미넨 아닙니까? 지난 경기도 이제 뭐 수비수 이 센터백 라인들이 좀 부상자들이 좀 많았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미넨이 경기력이 좀 탐탁치가 않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심 아닌 의심을 좀 하긴 했지만은, 근데 진짜 조별리그 미네는 깡패 그 자체긴 해요. 아직까지 몇 경기째고 기억도 안 난다. 몇십 경기째 무패 행진 달리고 있죠. 물론 무승부도 깔 때 있긴 한데 그만큼 강하다는 거. 그리고 오늘 홈이기도 하고, 물론 1차전 경기 자체 보면은 3대1 그냥 스코어만 봤을 땐 푸근하게 뭐 마인했지 않나 한데 경기력은 좀 빡세긴 했어요. 뭐 터키 원정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오늘 홈 경기에다가 그때랑 이제 다르게 미넨이 뭐 센터백 라인들, 뭐 수비수 라인들이 부상돼서 대부분 복귀했고, 앞선 라인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다 복귀했습니다. 좀 더 좋은 전력으로 나올 수 있고, 그리고 미넨이 오늘 경기 승리 시, 미넨이 오늘 경기 승리 시 진출 확정 플러스 그다음에 1위까지 확정이 되죠. 그러면 더욱더 푸근하고 홈에서 뭐 하는 게 맞겠죠. 물론 이제 갈라타사라이 이제 뭐 나이 늙은 이제 태물들 모아갖고 멤버로 봤을 때는 솔직히 EPL이라든지 뭐 분데스라든지 라리가 가서도 뭐 거의 뭐 멤버적인 부분에 꿀리지 않긴 한데, 갈라타사라이가 여전히 뭐 경기력이 뭐 미넨을 넘어설 만한 그런 급은 아니라 생각하고, 특히나 이 터키 팀들은 집 나가면은 경기력이 거의 반감되는 수준. 경기는 미넨 마인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3.5인데 오버 볼게요. 미넨의 화력이 좀 돋보여주지 않을까. 그래도 뭐 갈라타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저력은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. 코펜하겐데 이제 맨유. 요 경기. 코펜 수비에 뭐 멜린, 클램 뭐 이런 애들 뭐 서브 라인들 미드 서브랑 뭐 수비수 결장이고, 뭐 멜린 딱히 필요 없고, 맨유가 이제 리산드로, 루크쇼 그 다음에 카세미루, 뭐 산초 이런 애들 결정하자. 그나마 다행인 거는 레시포드가 뭐 복귀할 것 같네요. 뭐 지난 경기 못 나왔고,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이것도 다행이라 해야 되나, 뭐 린델로프도 아마 복귀할 것 같아요. 뭐 근데 크게 도움이 될라나 모르겠고, 아무튼 뭐 복귀는 하지만은 지금 뭐 맨유 다들 아시다시피 앞선 이제 공격 라인들 부탁 위즈 합작해오고 골을 형님 도대체 별풍선 지금 100개 몇 골 넣는 감사합니다. 거야? 뭐 이거는 뭐 공격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골을 못 넣고, 특히나 이번 시즌에 이거 최악의 영입이긴 하죠. 솔직히 뭐 호일룬, 덴마크, 홀란드 뭐 거의 뭐 패급 수준으로 골을 못 넣고 있고, 레시포드도 그 월드컵 때 뽕 다 떨어지고 이제 답이 없고, 그다음에 뭐 가르나초 말이 필요 없고, 마샬 그냥 태물 그 자체, 안토니는 돈 그냥 개 씹어먹은 벌레 같은 인간, 뭐 마운트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인간, 펠리스트리든 뭐 어리다 치고, 나머지 뭐 누가 넣어줄 인간이 없다 얘가. 맨날 해봐야 낑낑거리면서 부패가 넣어주고 뭐. 그래 그야 맥토미니가 가끔씩 이제 미쳐버려가지고 골 넣었고, 기대치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해요. 그리고 지난 경기도 그 경기 잊혀지지가 않죠.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무농사도 다 들어왔지. 그 다음에 뭐 메인 경기도 다 들어왔지. 오나나가 페널티킥 그거 막아주면서 슈퍼 세이브 하면서 그 기쁨 잊을 수가 없죠. 근데 오늘은 맨유가 또 올드 트래퍼드를 떠나오고 원정 경기, 그 홈 경기에서도 뭐 개 압도적인 경기도 아니었고, 지금의 맨유 믿을 수 있나, 못 믿죠. 근데 지난 경기 풀럼전에도 말했지만은 꼭 이제 못 믿을 때 이기는 게 맨유긴 해요. 맹구 판독기로서. 그리고 지난 경기도 좀 못 믿는다 했는데 그래도 못 갈 것 같다는데 꾸역꾸역 그 부패가 골 넣어가지고 승리를 가져가긴 했어요. 오늘도 뭐 못 믿어요. 솔직히 못 믿어온데 이럴 때 이긴 게 맨유긴 한데, 그래도 이거는 코펜풀 쪽 찍을게요. 맨유는 진짜 이겨도 경기력이 쓰레기라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, 솔직히. 맨유 팬들 있을 거 아니에요. 맨유 팬들도 알 거 아니에요. 지금 솔직히 맨유가 이기는 거는 진짜 경기력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다리가 잘 맞아서 진짜 기적의 골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기는 거지.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호팬 풀쪽 볼게요. 홈도 아니고. 그리고 그게 그래도 쫄린다. 이거 맨유가 오늘 이제 또 봐도 이거 뒤질 타이밍인데 뭔가 이럴 때 이긴다. 그러면은 오버를 그냥 찍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. 맨유가 사실상 지금 뭐 최근에 경기했을 때 뭐 컵 경기 제외하고 리그 컵 경기 제외하고 연속 클린시트를 한 기억은 내 기억 속에서 없다. 그리고
뭐 코펜하겐도 충분히 홈에서 골을 넣을 만한 뭐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, 미넨과의 경기에서도 뭐 골을 한번 박았기도 하고, 뭐 그 노야 같은 조에 있는 애 걔 같이 생각이 안 나나. 갈라타사라이랑 할 때도 뭐 골 넣었고, 여기는 오버사이드 한번 블랑시님 보셔도 될 듯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그 다음이 이제 블랑시님 감사드리고 11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. 11번째는 이제 아스날 대 세비야. 아스날 은케티아 미정, 웨데고르 미정, 제수스 스미스로 파티 팀버 결장, 세비야는 라모스 페르난도 결장 중이죠. 일단 오늘의 뭐 핵심은 결국에 아스날이 이제 웨데고르와 은케티아가 나올 것이냐 요거잖아요. 근데 일단 훈련 사진에서는 못 봤거든요. 근데 해외 이제 좀 들어가는 뭐 이게 들리는 소식 썰에 의하면은 그래도 나올 확률이 좀 더 있다고 하네요. 한 뭐 6대4 정도 비율. 뭐 확정치는 않아요. 어느 정도 확정치는 아니고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는 하긴 해요. 그래서 뭐 근데 중요하죠. 솔직히 은케티아야 뭐 그렇다 치는데 외대고루가 없는 아스날은 정말 좀 답답 그 자체. 그러니까 두 가지죠. 사카 없는 아스날, 그 다음에 외대고루 없는 아스날. 이럴 땐 좀 찍기 그렇기는 하거든요. 근데 그래도 소식을 좀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. 그리고 배당도 나오니까 이 정도 줬겠죠. 안 나왔으면 이 정도 배당 주는 거 맞나? 양심 없죠.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, 세비야는 뭐 기존의 부상자기도 하고 여기 저도 이제 좀 타이트하죠. 물론 아스날 랑스가 6.5점으로 좀 독주 추세긴 한데 세비야랑 이제 그 뒤에 호벤도 2점이죠. 그래서 뭐 한 경기마다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. 그 PSG조처럼. 그래서 둘 다 뭐 열심히 해줘야 하는 부분. 그리고 세비야는 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잼스도 많이 올라왔고 경험치도 있는 친구. 근데 항상 유로파로 떨어지긴 하지만, 근데 꼴 보니까 유로파로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딱 유로파 조건이 이제 포커스에 걸려 있고, 아스날이 이 인간들이 확고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를 좀 알 수가 없으니까. 근데 그래도 저는 좀 나온다, 제 소식통으로 생각했을 때 좀 나온다,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. 그래도 아스날이 원정에서도 뭐 승리를 가져갔고 오늘 홈 경기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고,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아스날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구독자 게시판요 올려드릴게요. 구독자 게시판 같이 다 올려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 대비 언더 했고, 그 다음에 12번째 PSV 대 그 누구냐 랑스. 자유경기 일단은 호벤 랭 결장하고 뭐 사이바리 뭐 서브 공격수도 뭐 미정. 미정. 랑스는 뭐 딱히 필요 없어요. 뭐 사드 코스타 뭐 앞선 라인 빠지긴 하는데 뭐 필요 없는 애들이고, 맞대결 자체 뭐 호벤이 1대1로 비겼죠. 근데 그 경기를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역시나 랑스 수비력이 탄탄하구나, 쉽게 뚫지 못하구나. 과거의 랑스로 좀 돌아온 듯한 느낌. 작년에 언제였나? 작년이었나? 재작년 막판이었나? 이제 수비가 탄탄했을 때 공백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뭐 앞선의 득점력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죠. 뭐 오펜다 나가고 포파나 그걸 이제 빌드업 해줄 수 있는 포파나 나가고 해서 뭐 여전히 득점력은 좀 딸리는데, 이 감독의 수비력도 탄탄했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 또 PSV가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뭐 고전할 가능성은 뭐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근데 그래도 클럽 대항전 홈발 무시 못하기도 하고, 랑스도 뭐 홈보다는 이제 원정에서의 뭐 경기력들이 좀 안 좋기도 하고, 뭐 요 경기 자체도 좀 애매모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호벤의 뭐 홈 경기력은 뭐 상당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, 뭐 공격적으로 진짜 빡빡하게 구는 팀들 아니면은 그래도 PSV가 할만하지 않나. 오히려 이제 주도권을 좀 더 갖고 이제 자기 플레이들을 이제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PSV 쪽이 낫지 않나. 여기는 PSV 승 보고 결국에는 호벤이 이긴다 생각하면은 언더보단 오버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호벤도 그 네덜란드 리그 애들 특성상 수비력은
다른 탑팀 리그보다는 좀 빈약한 건 사실. 그래서 여기는 오버 볼게요. 이기이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먼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. 올렸는데요. 올렸잖아요 아까. 올렸는데. 그리고 빡창이다님은 그 구독자분 아니잖아요. 그리고 아까 그 후원표 받지 않았어요. 안 보냈나요 제가? 아 번역한 거라고요? 저 다 알아듣습니다. 알아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레알 마드리드 대 브라가. 레알 추아메니 밀리탕 뭐 그리고 계속 안 줘도 되잖아요. 뭐 밀리탕 쿠르트와 결장이고, 벨링엄은 일단 소집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. 소집 명단에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브라가는 뭐 딱히 없고, 그 다음에 여기 레알 9, 나폴리 6, 브라가 3, 베를린 빵. 일단 레알이 지난 경기 라요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캤죠. 지금 좀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. 홈 연전 경기다. 그런 부분은 좋죠.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발렌시아의 또 홈 경기. 3연속 홈 연전 경기에서 한 번도 못 잡고 갔지는 않겠죠.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. 그리고 벨링엄이 뭐 중요하죠 사실상. 그 지난 경기 라요전에서 그 뭐야, 지난 경기 언제야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. 그 뭐야,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바셀전이었나? 아무튼 뭐 어깨가 지금 뭐 별로 안 좋다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. 근데 지난 경기 맞겠지 뭐. 라요가 지난 경기인가. 아무튼 거기서 이제 뭐 어깨인가 무엇인가 안 좋다 했는데, 근데 결국에는 뭐 소집 명단에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아마 나오겠죠. 나오겠죠. 뭐 그리고 중요한 경기니까. 물론 이제 레알 경기도 이 경기 비기기만 해도 진출은 뭐 확정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. 왜냐면은 어차피 1점 따도 뭐 10점이죠. 여기 4점이죠. 남은 두 경기 다 잡는다고 해도 10점이 되고, 레알 다져도 빵점이긴 한데, 그 챔스는 승자승 원칙이기 때문에 뭐 상대 전적에서 1승 1무기 때문에 뭐 비교도 진출은 확정이 돼요. 근데 하지만 1위 싸움이 있어야 되죠. 1위랑 2위 하는 거는 그래도 보통 대부분 잘하는 팀들이 1위 가고, 이제 붙는 팀들이 이제 못하는 2위랑 맞붙고 싶을 거 아니에요. 나중에 위에 올라가서. 그런 부분도 뭐 중요하고, 맞대결에서 2대1로 이기긴 했죠. 경기력 자체는 레알이 뭐 주도해서 압도적이진 않긴 했는데, 오늘은 홈이란 부분도 있고, 그리고 포르투갈 애들이 결국에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다 반감되고, 아까 벤피카 때도 말했고 브라가도 마찬가지죠. 공격적인 팀이긴 하죠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안첼로티는 공격적인 뭐 그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중요시 하는 그런 그런 이제 감독도 아니기도 하고, 잘 조율을 하는 뭐 부분이기도 하고, 지난 경기에 이제 못했던 부분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뭐 피드백을 주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또 잘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지난 경기 뭐 레알이 1점 차로 이기긴 했는데, 오늘은 홈이기도 하고, 벨링엄도 뭐 크게 뭐 못 나온다는 그런 이슈까지는 아직 모르겠죠. 뭐 명단에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나오겠죠.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은 2점 차까지 해주지 않을까. 브라가도 최근에 리그 경기, 컵 경기의 상태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. 물론 가장 최근 경기는 홈에서 뭐 6대1로 이기긴 했는데, 뭐 그거는 이제 벌레 팀이기도 하고. 여기는 레알 승 볼게요. 레알 승, 그 다음에 마엔 승,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3.5인데 그래도 오버 사이드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잘츠부르크 대 인테르인데, 잘츠는 솔렛 뭐 주전 수비, 주전은 아니고 지난 경기 이제 나왔던 선발로 나왔던 솔렛 미정이고, 그 다음에 미드필더인 뭐 키아르 가드라는 친구, 미드필더, 주축 미드필더 한 명 빠지고, 인테르는 뭐 기존의 카드라도 빠져있고, 그 다음에 덤프리스 미정이고, 파와르 결장이네요. 둘 다 전력적인 노선은 있어요. 잘츠도 아까 말했듯이 선발로 나왔던 수비수와 그 다음에 미드 라인이 한 명 빠지고, 그 다음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덤프리스랑 파바르가 뭐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. 뭐 근데 이제 백스리 쓰니까 뭐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파바르랑 윙백인 덤프리스가 같은 라인, 같은 쪽이죠. 같은 쪽에 이제 쓰는 친구들이 2명 빠지면은 좀 그래도 측면 한쪽은 좀 붕괴가 된다 그런 느낌. 얘는 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, 뭐 지난 경기 맞대결에서 인테르가 당해서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했고 2대1로 승리 잡아갔고, 그리고 현재 뭐 추세 인테르 뭐 거의 깡패 수준 아닙니까? 뭐 세리에 내에서도 자고 깡패인데 뭐 지들보다 이제 단계가 좀 낮은 잘츠부르크 상대로는 뭐 좀 더 우위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겠죠. 그리고 잘츠부르크가 옛날 과거에 이제 오스트리아 그 정도 급은 좀 아니라는 거.
그 화력적인 부분이 확실히 좀 옛날에 그 홀란드 뭐 이런 애들 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. 자국 내에서도 좀 똥을 좀 싸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인테르가 무난하게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한데, 근데 그때도 말을 했지만은 물론 잘츠부르크 오늘 이기면은 뭐 챔스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, 옛날만큼의 그런 이제 압박적인 공격보다는 수비를 어느 정도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. 인테르도 뭐 공격적으로 매섭게 뭐 가둬놓고 맨시티처럼 두드러 패는 그런 성향보다는 그냥 한 번 한 번의 찬스적인 부분을 잘 이게 캐치해가지고 뭐 골을 넣는 부분이 좀 많기도 하고,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요 경기 인테르가 그래도 물론 이제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긴 한데, 아까도 말했지만 뭐 측면 자원들의 이슈적인 부분도 있고 여기도 뭐 이슈는 있긴 하지만은, 그래도 옛날처럼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존나 이제 끌어올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 뭐 이변을 좀 도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잘 들고, 저희는 잘츠 풀쪽 볼게요. 잘츠 풀쪽. 그 다음에 당연히 잘츠 풀쪽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옛날에 그 닭공 스타일의 그 잘츠가 좀 아니라는 거,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얼추절추 좀 잘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, 그래서 언더사이드를 뭐 그냥 보셔도 되지 않을까. 사실상 뭐 인테르가 이겨도 뭐 언더 나올 가능성 뭐 충분히 있죠. 인테르도 뭐 공수 밸런스가 확실히 좋은 팀이기도 하고, 여기는 뭐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